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오늘은 과거 신규 상장 시에 큰 관심을 모았던 SK바이오팜에 이어서 앞으로 다가올 제2의 신규 상장 기대주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신규 상장일이 9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 희망가가 2만원에서 2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 공모가 대비해서 예상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신작 출시 예정일이 올 11월과 내년 2분기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으로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의 최대 주주이고 지분율이 58.96%로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21선을 타고 아직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이 넷마블인데요. 자, 넷마블도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5.63%로 카카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게임주들이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2차 상승 후에 다시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폭이 짧으면 상승폭도 짧고요. 조정폭이 길면 상승폭도 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차 상승 후에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조정 정도에 따라서 추가 3차 상승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다시 좀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거래일째 11선을 약간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1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 11선을 훼손하게 된다면 이 21선의 상승을 기다렸다가 21선을 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장의 변수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제2의 팬데믹이 온다면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썬데이 토즈도 보시면 썬데이 토즈는 카카오 지분을 1.1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일단 단기 2평들은 무너진 상황이고요. 지금 장기 2평만 살아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단기 2평들을 상승으로 돌리고 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해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액터즈 소프트가 있는데요.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지분을 1.1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도 보시면 단기 2평들이 강하게 살아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2평들을 하락해서 상방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2평과 중기 2평들의 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21선을 타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이 있는데요. 이 LB세미콘은 카카오 지분을 1.04%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단기 2평은 무너지고 있고 중기 2평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더 밀린다면 이 중기 2평에서는 저가 매수사가 받아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반등폭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짧게든 크게든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한 8,000원 정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이 8,000원 가격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동 종목은 카카오 지분을 0.6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21선과 갭을 좀 만들면서 5일선과 11선 타고 상승하는 상당히 빠른 급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급등주들은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11선이나 5일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타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넵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넵툰은 직접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회사인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1.15%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이 넵툰이라는 회사가 크래프톤이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까지 실적인 반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반기 보고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지분을 2.07% 정도 웹툰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아까 이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1.15%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넵툰의 지분이 2.07%입니다. 그럼 대략 카카오 지분을 0.024% 정도 보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보유 안 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넵툰이 어쨌거나 카카오 게임즈에 발이라도 담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수급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로 넣어놓고 지켜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총 7종목을 지분율 순위대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보면 넷마블의 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썬데이토즈, 그 다음이 액토즈소프트, 그 다음이 LB세미콘, 그 다음이 에이티너민 베스트였습니다. 지분율로 본다면 당연히 5.63%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나 액토즈소프트,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로 봤을 때는 넷마블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총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별로 본다면 12조 7천억의 시총을 갖고 있는 넷마블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3,814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LB세미콘이 2위입니다. 그 다음에 2,200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썬데이토즈고요. 그 다음이 1,773억을 가지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31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에이티넘 베스트인데요. 시총으로 보면 얘가 또 가장 작죠. 그래서 액토즈소프트와 에이티넘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썬데이토즈는 2,000억대 시총을 가지고 있고 LB세미콘은 거의 4,000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넷마블이 12조 7천억입니다. 가장 시총이 큰 기업이 넷마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이 액토즈소프트와 에이티넘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얘네들을 시총으로 구분했느냐 하면은 이 12조 7천억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나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한가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4천억만 돼도 조금만 큰 세력이 들어온다면 상한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1,000억에 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보내기 이전에 가지고 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탄탄한 기업보다도 약간 빈약하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선호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세력들의 손이 탄다면 이 액토즈소프트나 에이티넘 베스트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썬데이토즈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들은 아닙니다.
얘네들도 충분히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본다면 앱터즈 소프트와 에이티너인베스트가 세력이 가지고 놀기에 가장 쉬운 첫 번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놀기 쉬운 종목이 LB세미콘과 썬데이토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카카오는 제외시키고요. 넷마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넷마블 차트고요.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을 제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도 한번 보시면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터즈 소프트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41%, 2020년에 42.5%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단기 순이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보시면 33%, 34% 상당히 큰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주주 순이익률도 보시면 33%, 34% 단기 순이익과 똑같은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소폭 사주는 모습들을 보였네요. 자,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수급 상황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 한번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8.8% 정도의 수익률이면 상당히 고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은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LB세미콘만 재무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티너인베스트입니다. 에이티너인베스트는 연결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단기 순이익이나 지배주주 순이익률을 보시면, 자, 단기 순이익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 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순이익률도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수급상을 보시면 개인들이 매집을 하다가 외국인 쪽으로 수급이 갈아타는 모습이 좀 보였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을 보시면 여기가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이 이 차트에서 보면 요날까지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요날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넵툰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넵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적자폭이 좀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수급도 보시면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만 좀 관심 있어 보이고요. 차트의 흐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주로 편입은 시켜 놓으시고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LB세미콘 재무 상황만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반기 보고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기 보고서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20기는 작년이고요. 제21기는 올해입니다. 여기 3개월은 작년 2분기고요. 여기 3개월은 올해 2분기입니다. 저기 매출액을 보시면 작년 2분기에는 1000억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올해 2분기에는 1066억을 했습니다. 그럼 대충 매출로 봐서는 66억 정도가 더 일어난 셈이죠. 근데 매출 원가를 보시면 790억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913억입니다. 매출 원가가 대충 120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비용이 120억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매출 원가가 상당히 비싸졌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판관비도 보시면 62억에서 72억,
판관비도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났죠? 비용이 10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익을 보시면 작년에 12억을 했는데 올해는 6억 밖에는 못했죠. 기타 이익도 거의 한 6억 정도 줄었고요. 기타 손실도 보시면 작년에는 8천만원 밖에 안 냈는데 올해 들어서 2억 2천으로 늘었죠. 거의 한 1억 5천 정도가 손실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금융수익은 뭐 보통 투자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7억 6천, 올해는 6억 5천, 금융수익도 거의 한 1억 정도 감소를 했죠. 여기 금융원가가 뭐냐 하면 그냥 금융비용,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이 과거에는 37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24억 정도 되죠. 그래서 금융비용이 한 14억 정도 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가 작년 2분기에 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매출 원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작년에 98억 했었는데 올해 46억 정도 했죠. 조금 아까 우리가 계산했듯이 거의 한 50에서 60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가 생긴 원인은 매출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영업 활동을 잘못해서 수익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매출 원가만 줄어든다면 충분히 이익이 다시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차트를 보시고 자, LB세미콘의 수급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7월 27일부터 외국인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급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은 총 138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평단가는 9,880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총 28억 정도가 순매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평단가는 9,570원입니다. 자, 이것을 차트에다 찍어보면은요, 기관들이 9,88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880원. 자, 지금 이 가격이 기관들의 평단가이고요. 외국인들은 9,570원이라고 그랬죠. 9,570원 하면 요게 외국인들의 평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9,880원이고요. 이 가격 대비 현재가로 보면 마이너스 11.86% 정도 기관들이 손해난 상태이고요. 지금 요 가격대가 외국인들 평단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가격이 9,570원, 이 9,570원 대비해서 현재가까지 보면 마이너스 9% 정도 외국인은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중기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기평 가격이 거의 한 8,000원대입니다. 이 8,000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좀 더 나겠죠. 하지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상을 파악해 보시면서 이 8,000원 언저리에서 차트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파악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9월 11일에 상장하는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들 포트에 넣어 놓으시고 타점 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